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는 술이 등장하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전통주 막걸리부터 막걸리 한 잔, 소주, 소주 한 잔, 맥주,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하다못해 맨날 술을 마시는 노래도 있습니다. 맨날 술이야. 좋았던 일, 슬펐던 일을 나누며 술 한잔하는 거야 남을 할 수 없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놀라운 것은 음주운전 적발자의 44%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자.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3화 음주운전 해방일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호지 상담교수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오늘 또 본격적인 방송 전에 쓴소리 한마디 하고 시작하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셔요. 술을 자셨으면 당장 운전석에서 내려오시오. 사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려고 작정한 건 아닐 겁니다. 운 좋게 단속을 계속 피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안 걸렸네. 안 걸렸어. 이거 계속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굳어진 음주운전 습관은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갑지 않은 재회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랑 같은 업무 하신 다른 상담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 반에는 음주운전 3번 하셔서 심화과정 이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징역형에 다녀오셨죠. 교도소에 다녀오셨다가 또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교육을 받고자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많이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라고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난 운전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소까지 다녀온 후에도 끝내 고치지 못한 음주운전. 습관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행 거리가 짧고 운행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다녔던 곳에서 보통 단속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동성하고 연결이 되는 게 그 지점에서 단속하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 과거에 거기서 단속이 되어 보셨어요. 그런데도 또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한 번 단속이 되시고 정지가 되셔가지고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단속한 경찰관이 똑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지역 내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 분이 정지되신 거 아니셨냐? 왜 또 음주운전 하셨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꾸지람을 들으셨다라고 하셨던 젊은 분도 계셨고요. 저희 그 공단 안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음주운전 결정 요인이 똑같습니다. 참 잘못 버렸던 음주운전, 그 충동을 자제하기가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특별 교통안전 교육의 상담 교육은 스스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습 음주운전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이호지 교수는 상담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람과 어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답니다. 가장 보람될 때요. 정말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같이 저를 거부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수줍게 사탕 하나라도 건네시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했다. 왜 이거 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좀 많이 감동적입니다. 물론 시행착오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막 상담 교육을 시작한 신입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 교육생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올해 딱 10년 차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게 1년 차, 2년 차 때 했던 상담 교육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교육생분은 저랑 그때는 교육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1대1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6시간 교육과정을 저랑 1대1로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니 안 한다니까요. 선생님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자꾸 질문하시면 전 더 이상 뭐라고 대답하나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할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제 흑역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먼저 교육생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이끌어야 했는데 음주운전 또 하실 거예요? 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만 반복하니 대답하는 교육생도 괴롭고 질문하는 이호지 교수도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날 첫 시간에 모였을 때 이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움직이지 못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뒤에 교육 과정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은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걸 이분들에게 심어드려야지 본인의 솔직한 얘기를 시작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실제 행동 과정에 대해서도 돌이켜보시고 내가 결국은 남 탓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두 다 내 문제였구나. 내가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호지 교수는 교육생에게 단계별 맞춤 숙제도 내줍니다. 매주 내드려요. 예를 들면 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지막 잔을 안 마셔보겠다. 내지는 아주 친한 친구가 나한테 술 마시자고 했을 때 한 번 약속을 거절해보겠다. 이런 과제를 드리고요. 본인이 달성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제를 드리고 일주일 지나서 와서 본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거기서 점수를 높게 주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저분 술 엄청 드신다고 했는데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서로 좀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시고 서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 그리고 상담 교수의 노력으로 상습 음주운전 교육생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견고히 다지게 되는 거죠. 거부적이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좀 인상도 굉장히 날카로우시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첫날에 제가 딱 들어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런 거 해도 난 안 바뀌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시간 아깝게. 나 이 시간이면 돈 얼마를 버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돈 내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죠. 왜 해야 하냐,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은 거의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나는 술 못 끊어요. 술 끊을 생각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시작부터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은 채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던 교육생에게도 상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온몸에 문신을 새긴 이 문제적 교육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43화 음주운전 해방 일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호지 상담 교수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